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제회 건강진단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똑같은 건강진단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좀 일반적인 그런 시각에서 본 것이었고, 오늘은 인트라넷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함,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인터넷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회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회원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인트라넷이라 그러죠.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즉시 정확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형제회 협조를 얻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 단위형제회 수, 종신서약자 수, 선종자들의 변화,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을 요청했고, 그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우리 형제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건강진단에 유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단위 형제회 수의 변화입니다. 단위 형제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래서 약 한 20년간에 걸친 그런 변화입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형제회 수의 변화를 봤는데요. 형제회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준비형제 포함 147개입니다. 현재 제일 많습니다. 2000년에는 105개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무려 42개가 20년 동안 42개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형제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요 몇 년간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형제회의 증가가 둔화되었고, 둔화될 뿐 아니라 앞으로 형제회가 통폐합되는 것까지 한다면 축소되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형제 수는 점차 증가해왔지만 지금은 거의 정체기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신서약자 숫자를 본다면요, 현재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13,849명. 5년 단위로 봤는데 5년 단위로 종신서약자 숫자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870명에서 1,637명. 그때 잠시 좀 감소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616명, 5년 전에 13,849명. 그래서 지금은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아마도 이 모습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거의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다. 사실 종신서약자와 선종자 이 비례로 얘기한다면요, 새로운 종신서약자 수에 비해서 선종자가 많아진다면 회원수 감소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초기 양성, 특별히 지원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종신서약자들에 대한 변화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선종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인트라넷에 보고되는 선종자들은 해마다 현재 한 200여 명 됩니다. 200명 남짓. 2000년,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1200명, 120명, 1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서 거의 200명 남짓으로 그렇게 보고됩니다. 차츰 선종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새 종신서약자들의 변화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새 종신서약자들은 2000년도에 253명, 2010년도에 461명, 그리고 2021년 작년에 328명. 사실 종신서약자들 숫자가 차츰 이제 줄어드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을 봤거든요. 새 종신서약자들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가? 차츰 증가합니다. 2000년도에 새 종신서약자들은 평균 연령이 51세였습니다. 2010년도에 54.8세였고, 작년에 58.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신서약자들도 평균 연령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지원자들이 연령이 높고 따라서 종신서약자들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형제회 일꾼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커지죠. 자, 그 다음 데이터 하나는요. 지원자에서부터 종신서약자 회원 현황을 또 뽑아봤습니다.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이 연령을 2000년부터 이렇게 작년까지 쭉 이제 뽑아봤는데 지원자들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원자들은 급격하게 제일 많을 때는 2000년도였거든요. 2000년, 2001년 전국적으로 1900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430명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900명. 그래서 지원자들이 전반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큰 위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원자에 따라서 입회자 숫자도 그렇게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1년 후에 입회자들이 되는 거니까. 유기서약자 같은 흐름이고 종신서약자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배려회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별배려 2000년도에는 442명으로 보고됩니다. 2010년에는 1700명으로 보고되고 2021년에는 2200명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형제회에서 약 한 15% 정도는 특별배려회원으로서 거의 형제 역할을, 회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제회가 노화되고 있다. 그리고 힘이 좀 빠지고 있다. 봉사자들의 부족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양성에 있어서 어려움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형제회의 건강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형제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실 제가 그런 점에서 데이터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주 유의미한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아주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형제회가 거의 큰 충격을 받았다. 큰 병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좀 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형제회는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형제회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의 문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의식이 굉장히 좀 절박해야 함에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특별히 형제의 일꾼들부터 국가 형제회 또 중요한 지구에서부터 이러한 의식이 좀 약하지 않은가.
코로나가 어떻게 형제를 변화시키는가 심각한 고민과 대안을 내는데 부족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한 반성, 소명에 대한 좀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라는 공동 소명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원래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원래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특별히 지방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글쎄 저는 할머니들이라서 회원들이 연로해서 비대면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야죠. 못한다고. 근데 할머니들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함께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손을 놓기보다는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무리 작업으로 저는 우리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영적 보조자들에 대한 양성입니다. 어떤 양성인가? 평신도들에 대한 영적 보조자입니다. 저는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일회원들이 영적 보조를 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영적 보조자들을 제대로 파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작은 형제회건, 꼼벤투알 프란스코회건, 카푸치니건 굉장히 열심히 영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구 차원에서 겨우 영적 보조를 제공할 따름이지 어떤 데는 지구 영적 보조자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준비되지 못한 적합하고 준비되지 못한 영적 보조자보다는 오히려 제속 프란스칸 출신 영적 보조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 보조자, 평신도 영적 보조자 양성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시험적 실시가 필요하지 않은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실무적인 그런 겁니다. 대개 우리 제속 프란스칸 일꾼들은요, 안타깝게도 그 수명이 짧습니다. 3년, 6년 하고 나면 거의 이 제속 프란스코의 일꾼으로서 물러나고 그러고 나서 잊혀져 버립니다. 이번에 영적 보조자 연수회를 하면서 영적 보조자들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됐고요. 또 뭐 신수영, 또 이병돌 신부 같은 경우에도 30년이 넘게 영적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속 프란스칸들은 오랫동안 형제에 의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체제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한부로 봉사하는 것이고 또 봉사하고 나서 거의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기한부로 일하는 이 모습만 아니고 지도자 양성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기껏 3년간 이제 일을 할 만하니까 물러납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또 지구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미래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제의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일꾼을 키우고 관리하는 데 부족했다는 표현이 더 솔직할 겁니다. 형제의 일꾼들 많습니다. 그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 그런 안타까움이,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형제 일꾼들, 제가 아는 좋은 일꾼들이 참 많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시간도 있어요.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러주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의 낭비입니까? 형제 일꾼이 금방 커지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형제회 일꾼으로서 성장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앞으로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아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봤다면 형제 일꾼들을 위한 관리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다. 자, 그리고 팬데믹을 통해서 겪었던 교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개 형제회 회장, 평연들이 자신의 임기 동안만 생각합니다. 좀 근시안적입니다. 형제회 좀 미래를, 좀 장기적인 미래를 좀 내다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회원들은 점차적으로 줄게 될 겁니다. 데이터에서 이미 본 거죠. 그렇지만 급격한 감소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감소되는데 문제는 노인 회원들은 엄청 증가할 겁니다. 지금도 사실 아까 연령별로 그렇게 파악했을 때 연령별로 엄청나게 60세 이상이 66세 이상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젊은 회원들의 적고 자연적으로 연령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노인 회원들이 엄청 증가하면서 우리들 회원들도 노인 회원들을 돌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의회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양성, 그 외에 정평창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선교. 노인 회원들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하죠. 장례미사 많습니다. 많아질 겁니다. 장례미사도 그렇고, 노인 회원들, 특별 배려 회원들, 이분들 다 병석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 자기 가족들도 돌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노인 회원들에 대해서 누구든 전담하는 사람이든 어떤 기구든 그런 것들이 단위에서 필요하다. 이것은 형제의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는 평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겪었던 교훈은 형제회의 회원들의 큰 변화, 그리고 저는 이 큰 변화를 겪으면서 각 지구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다양한 시도들, 특별히 연령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연령이 평의회, 단위 평의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평의회들은 다 연령, 지원자들의 연령을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55세, 60세, 65세 철폐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는 일꾼들 참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일꾼들 양성하기 힘들 것이다. 자, 끝으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형제회는 여태까지 아주 활발한 시기를 거쳐서 2000년도부터 2010년도가 제일 활발한 시기였고 2010년부터 10년 기간이 거의 정체기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앞으로 시기는 거의 정체기를 지나서 침체기 거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기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먼저 봐야 합니다. 우리의 고귀한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각 형제마다, 각 지구마다 그냥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 집중, 그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당면 과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형제회원들이 자신의 형제회를 돌아보고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